시작해 볼까요? 아까 더비님이 뜬금없이 하여튼 언제나 좀 질문도 참 괴상한 것만 질문하는데 갑자기 오늘 병자일인데요. 을목이니까 병자일이니까 멀리 가는 거잖아요. 병자일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가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갑오시가 되니까 갑자기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에이씨,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환장하는 거지. 근데 내가 오지 않으려고 확정한 건 아니라 그냥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 빨리 와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병자 갑오 충이잖아, 그치? 충은 절대로 확정이라는 개념이 없어. 충은 진술충이든 뭐 술미형이든 뭐 사회충이든 어떻게 확정이 돼. 확정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갈까 말까 고민 때리고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어느 쪽으로 누가 확 먼저 땡겨오느냐가 게임에서 이기는 거야. 빨리 기어와 이러면 이제 땡겨오는 쪽이 지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때가 되면은 이런 충으로 왔다 그러면 뭔가를 저기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 안 할래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지. 마음은 안 할래요를 확정한 건 아니라는 뜻이야. 꼬시면 금방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꼬이면 왔잖아, 그지? 언제든 약간의 그 미끼를 던지면 넘어오게 돼 있는 거야.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가의 문제지, 그게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랑 사귀는데, 그 남자가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이랬는데, 딱 보니까 좌우충이야. 혹은 충의 시간대야. 그러면 이 새끼가 확실하게 헤어지려고 맘먹은 게 아니구나. 그냥 헤어질까 말까 고민 중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 새끼야 지금 그래봐야 절대 나랑 못 헤어져. 딱 그러면 남자가 마음속으로 에이씨 그래 알았어 헤어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자가 그래 그럼 헤어져 이러면 진짜 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집을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충 때 왔어. 그럼 이거는 이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개념도 아니야. 정확하게 좌충우돌 하고 있는 거야. 좌충우돌.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어느 쪽으로 할 건지는 센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한테 끌려서 지금 와서 먹을 거리를 들고 왔잖아. 아까 그 규비체가 질문하기를 그 아줌마가 있었어. 작년에 그 횟집인가 하다가 이 싸구려 돼지 불고기집을 개업한다고 하는 아줌마가 있었어. 근데 그 아줌마가 최근에 아까 들어보니까 꼼장어집을 한대. 꼼장어집을 재오픈했는데 그때 당시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바꾸더라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바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 근데 내 기억 속으로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더 바꿀 거예요의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만약에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의도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두 가지다. 지금 현 상태를 가지고 쭉 그냥 인내하면서 참고 가거나 아니면 지금 바꿔서
나중에 다시 한번 바꾸거나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이제 그분은 다시 바꿀 거다라고 기억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사주를 가지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임신이었을 것 같은데. 임신인가? 그치? 임수요? 어. 네, 임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술연인의 그런 변화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경인년에 시작했을 것이요. 그런데 실제로 경인년에 시작을 했다고, 그 아줌마가. 그럼 여기에는 뭐라고? 중간에? 경인과 무술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온인권 가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삼각형으로 그려보면 경인 꼭지점이 가보, 마지막이 무술 이렇게 돼. 그럼 무술연에 안 탈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아니 혼자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서 모르면 이야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경인에서 체제를 바꾸다잖아. 6.25 사변이 경인년에 일어나잖아. 근본적으로 체제를 바꾸고 싶은 거지. 근데 경인년을 안 게 아니야. 나는 무술연을 기준으로 역산한 거지. 무술연에서 뭔가를 마감한다는 뜻은 분명하게 인호술 삼합으로 마감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분은 기축년부터 준비해가지고 경인년에 바꿔서 체제를 바꾼 다음에 무술년까지 하다가 무술년에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야. 근데 기해년이 오면 또 바꿔야 되는 거야. 왜냐면 해묘미로 어차피 기해년이라는 거는 임갑기 조합으로 새로운 기초공사를 해야 되잖아. 누구한테나 그렇잖아. 누구한테 머릿속에 올해는 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 보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한 번 더 그때 가면 또 바꿀 거예요 라고 했던 이유는 무술연이라는 거가 여기서 마감을 하려고 바꾸는 거지 새로 시작하려고 바꾸는 개념은 아니야. 즉 다시 말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야. 상황이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뭔가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했을 것이다.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였을 거야. 근데 실제로는 무시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거지. 일식 경쟁자한테. 내가 그때 뭘 보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 어찌됐든 무술에서는 이거는 만약에 십신으로 본다면 이 무술이니까 강압적이잖아. 평관이니까. 관제구설, 구설시비, 뭐 육체 손상, 직업 변동, 스트레스, 뭐 직장 변동, 뭐 이런 거잖아. 저기 앉아. 지금 우리가 정윤님 혹시 카페에서 보셨을 거야? 직업 변동, 덩치가 제일 크니까 좀 자리세를 좀 더 내야 되겠다. 그치?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사람은 작년에 변화했던 게 자기가 원했던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변화를 줬어야만 되는 거야. 무술년이니까 뒤로 역산을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고 분명히 경인년까지 가는 거야. 경인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가보년에 뭔가 한번 이 변화를 줬을 거라고. 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무술까지 온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기해더라 이거지. 기해년은 어차피 누구나 다 새로 시작하는 개념이야. 또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아마도 무술년에 바꾸면 또다시 바꿀 건데 기해년에 바꾸면 그때 바꾸면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다가 기해년에 바꾸면은 바꾸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아마 기억엔 그랬던 것 같아. 이해되지? 그 다음에
요건 또 큐비츠가 질문한 건데 그 사이에 두 개나 질문했어. 그러니까 을신, 천간에서 을목과 신금이 붙으면 기본적으로는 공황장애의 개념이 있어. 일종의 결벽증도 있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도 있고, 약간 변태기질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왜냐하면 을목이라는 피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온 몸을 이제 곳곳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피의 흐름이 신금에 의해서 잘리거나 조정돼 버리면 원래 피의 속성이 정반대로 돌아버려. 역류해 버려. 예를 들어서 안탈리아가 굉장히 남성적인데 오늘 갑자기 신금에 한 방 두들겨 맞으면 여성화돼 버려. 왜냐면 피가 거꾸로 돌아버린다고. 근데 그거는 이 신금침을 공포로 느끼면 공황장애가 되는 거야. 두려운 거지. 신금을 맞을 좀 무서운 거야. 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을목 생명체는 신금 보면 두렵잖아.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뭔가 모르지만 뭔가 강압적인 무언가가 나를 찔러대고 있는 듯한 그런 공포심을 느낀다고. 이런 게 공황장애야. 근거 없는 공포심이죠, 그냥. 네? 근거를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근거를 모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더욱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야. 이유를 몰라. 그 옆에 있네, 누구. 물어봐, 옆에 그 주인공한테. 이유가 없어. 그냥 피의 흐름이 거꾸로 되는 거야. 근데 저게 심해지면 이제 남성이 여성처럼 변해버리고 여성이 남성처럼 변해버리는 거야. 왜? 목소리가 왜 이래? 그러면서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 속성 자체가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동성연애가 되는 거야. 특히나 여자 경우는 이 신금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남자를 멀리 해버려. 그러면서 여성을 좋아한다고. 나 여자도 좋아. 남자랑 보면 재미없어. 아니, 저기 혜령은 아닌데 난 남자가 더 좋은데 얼굴이 딱 표정. 저는 신금이었거든. 그렇지. 신금이 없으면 그런 걸 못 느껴. 그래서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자, 근데 표면적으로는 신금이 을목을 공격한다.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어.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을목이 다치겠구나. 여기까지밖에 몰라. 이게 피의 흐름인지 뭔지 뭐 공황자가 왜 이래 이런 거 모른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의할 게 하나 있어. 보통은 신금이 오면 을목을 찌른다의 강도, 즉 쉽게 말하면 구타의 강도라고 치자고. 신금이 을목을 때려대는 강도는 결코 강한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강하다고 착각해. 왜냐면 말로 하긴 좀 그러니까 글로 해야 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봐. 피동적인 거는 아프지 않아. 덜 아파. 예를 들어서 유본이 가만히 있어. 그런데 깡패가 와서 이렇게 딱 때렸어. 그러면 그냥 깡패가 유본을 때리는 그 정도 힘밖에 발생하지 않아. 그렇지? 근데 유본이 열받아서 니 죽고 나 죽자 덤벼들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갑오가 있다 쳐. 갑오가 있을 때는 갑은 그냥 늘어져 있어. 5, 6월에 개 늘어져 잠자듯이 쭉 늘어져 가지고 힘을 안 써. 왜냐면 쓸만한 힘 자체가 없는 거야. 이미 늘어져서. 뭔 얘기인지 이해되잖아. 근데 갑자기 임이 오잖아.
혹은 해수가 오잖아. 갑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해돼? 그렇게 되면은 갑이 쓰는 에너지량이 갑자기 확 증가하는 거야. 그러다 맛이 가서 죽어버려. 무슨 말이냐? 갑오 이렇게 있는데 주위에 막 뭐 화, 금, 뭐 토 이런 것만 있다 쳐봐. 수기가 전혀 없고. 그런데 갑자기 그럴 때는 갑은 그냥 가만히 남들 보기에는 극이 아무것도 뭐 근이 없네, 뭐 무력하네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근데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는 얘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은 극히 적어. 소모량이 많지 않다는 말이야. 이해되지,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힘들다고 느끼진 않겠네요. 그렇지. 본인이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질 않아. 왜냐면 움직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여기에 갑자기 해수나 임수가 오잖아. 갑이 살아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해.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에너지량이 생각으로 갑자기 증가해. 그러면서 좀 지나면 뻗어버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사주 예문으로 보자면 우리 뽀명이 언니 사주야. 모를 수도 있겠다. 무신, 기미, 이민, 그게 뭔지 모르겠네. 갑진인가? 아마 갑인인가 갑진인가 모르겠어. 아마 이럴 거야. 시간 맞춰봐. 근데 이 구조에서 언제 제일 부자가 되겠어? 무신, 기미, 이민, 갑진이라고 뭐지? 정임한 목,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이네. 자, 그러면 무신, 기미, 이민, 갑진에서 이 인생에서 어느 때가 제일 봄날일까? 미월에 시공을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지? 미월이면? 숙이잖아. 뭐, 되게 바로 반응들이래. 몇 년이 지나도 어떻게, 아직. 미월은 숙이 닥치는 대로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숙이가 뭐든 간에. 그러면, 여기서 인생에서 잘 풀릴 수 있는 때는 딱 그냥 보자마자 임무 시기잖아. 뭐 볼 게 있어. 30일, 37 사이가 제일 저기잖아. 그러면 임수는 지금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31에서 37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미, 무에 물대 주느라고 자기를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버린다고. 그러면서 이때 쓰면서 무당되고 점괘를 잘 마치고 이래가지고 손님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왜냐면 자기를 막 무기미에다가 활용을 하거든. 인해도 활용하지 막 그런다고. 근데 돈은 벌어. 근데 뻗어버리는 거야. 언제 뻗어버리겠어? 이 임수가 지나면 뻗어버리는 거야. 점점 임수가 고갈되면서 맛이 가버린다니까? 느껴져? 무슨 말인지? 이런 구조 많어. 일간 자신이 연주의 시공간을 맞춰주는 조합들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간이 도래하는 31, 37세 사이에 사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필요로 한다고. 이 사람을 왜 그렇잖아. 연월에서 그 글자를 운하니까 당연히 이곳 저곳에서 오라고 할 거 아니야. 이해되잖아. 맞아? 네. 그러면 갑자기 폭발하는 거야. 에너지가.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잘 몰라. 닥치는 대로 자기 에너지를 써버린다고. 그러면서 맛이 가버려. 만약 여기에서 뭔가 다른 오류, 예를 들어서 신금이 경금을 했었거나 이러면 임수가 안 지치지. 근데 여기 뭐 다 빠져나가는 에너지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뻗어버리는 거야. 이런 게 바로 폭발,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구조야.
천재라.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수줍어서 지금 하나 주면 또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보라는 글자가 있는데 주위에 화토 이러고 있을 때는 얌전히 자빠져 있다가 수기가 오면 지가 까불어. 오히려 이때는 더 까불어. 왜냐면 너무 수기를 간절히 원했었거든. 간절히 원했었는데 없으니까 간절하다는 생각 자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안 쓰는 거지. 근데 만약에 수기를 딱 보는 순간에 마치 나는 그 수기의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착각을 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훨씬 많은 역량을 활용해 버리면서 좀 지나면 뻗어버리는 거야. 왜? 그 수기가 고갈되는 순간에 맛이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갑이 미쳐버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판단력이 엄청나게 실수를 해.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과단성이 생겨. 결단력이 생긴다니까? 그래가 질러대. 옆에서 보면 저거 아닌데 하는데 자기 딴에 착각하기 시작해. 자기도 할 수 있다. 네. 혹시 아니 태도가 나도 저랬었는데 뭐 이런 태도라 지금 고민하면서 그건 내 이야기인데 그런 식이야 이게. 근데요, 만약 그게 대운으로 만약 수기가 계속 받쳐주게끔 오면은 그럴 때는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간이 길면 그 기간 동안만 그죠, 그 하는 기간 거지. 안에. 근데 구조를 잘 봐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온 경우랑 어느 정도라도 있는데 들어온 거는 전혀 틀리지. 아, 그럼 아예 없을 때 들어오는 거 괴로워. 좋은 게 아니야. 뭔 글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왔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이 들어오는 거야. 내 인생에 원래는 없는 시간들이야. 근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토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미토가 있다. 그럼 그거는 또 받아 소화를 시켜. 그때는 또. 근데 이런 토가 없어가지고 소화 못 시키는 구조들이 있어. 그때는 이제 맛이 가버려. 그러니까 100% 수기가 전혀 없는데 들어왔을 때 맛이 간다라고 보면 안 돼. 근데 미월의 시군관이면은 수기가 오면은 나쁠 리가 또 없잖아. 뭔가 토가 있어서 뭔가 조절작용이 있는 구조들이 있어. 그럴 때는 나쁘다고 보면 또 안 돼. 그러니까 갑오가 이런 상태가 되면 갑이 막 까불려고 하는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원래 갑이 움직이게 되면 이때는 예를 들어 옆에 딱 경금이 있었다고 치자고. 처음에는 갑이 있어도 경금이 갑을 톡톡톡톡 건드려.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근데 갑은 워낙 무력하기 때문에 대항을 생각을 안 해. 대항할 힘이 없거든. 대항할 의지 자체가 없는 거야. 차라리 죽여라. 어디 와닿지? 차라리 죽여라. 이러고 있어. 근데 수기가 와서 갑이 동하는 순간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경금은 먹잇감을 발견한 거야. 오늘 설명 좀 된다. 갑자기 경금은 재미없던 먹잇감이 재밌는 먹잇감으로 바뀐 거야. 이제 표적이 생긴 거지. 그전에는 축 늘어져가지고 때려도 야, 죽여라. 때려도 죽여라. 그게 재미가 없잖아. 맞아. 사자가 고양이를 잡았는데 고양이가 무서워 가만히 있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냥 거는 가만히 있는데 뭔 재미가 있어. 근데 고양이 새끼가 좀 힘이 생기니까 막 까불고 막 코도 건드려 보고 막 이러는 거야. 오, 이 새끼 봐라. 그때부터는 이제 경검이 자극을 받는 거지. 사냥해서 광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는 갑이 맛이 가버려.
그럼 그런 이치가 이해되지 지금? 지금 을신을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뭐라고? 가베기를 하면서 을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계속 궁금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더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을신을 설명하려고 지금 30분을 더비를 설득시키고 있잖아 지금. 봐봐. 을목이 가만히 있어. 이럴 때는 아무리 을신으로 구조가 돼 있어도 을목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야. 상해도 별로 크게 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을목이 까불고 신금에 타겟이 되는 순간에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럼 을목이 타겟이 되려고 그러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 돼야만 움직이는가만 이해를 하면 돼. 을목이 어떤 식으로, 어떨 때 움직일까? 응? 그렇지. 개수, 병화, 무토, 이런 것들이 오면 을목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특히나 무토가 오잖아. 을목은 반드시 무토를 향해서 가려고 그런다고. 근데 병화는 좀 틀리지, 내 개념이. 왜냐면 을목이 병화로 향하기도 하지만 병화하고 신금하고 병신 합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신금이 확실하게 뭔가 을목을 공격하는 구조가 아니야. 개수가 오면은 신금도 움직이긴 하지, 을목도 움직이긴 하지만 중간에서 을신 사이에 뭔가 좀 타협이 된다고. 하지만 뭐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야. 왜냐면 을목은 개수가 이렇게 근데 이건 피동적이잖아. 그치? 왜냐면 개수가 을목을 향해 가는 거지, 을목이 개수를 향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개수가 오니까 을목도 좌우로 펼치려고 할 거 아니라고. 그 에너지만큼 쓰겠지. 에너지가 생기지. 그러니까 에너자이저야, 말 그대로. 개수가 을목한테 개수를 주니까 당연히 에너자이저가 됐지. 막 이제 움직이려고 하겠지. 근데 실제로 훨씬 아픈 거는 무토야. 왜냐면 타협해줄 글자가 없어. 을목은 무토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그렇잖아. 신금은 노리고 있다가 그냥 찍어버려. 잘못하면 죽어버린다니까? 이건 사망에도 이르러 타협거리가 타협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무섭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을목이 왔고 무토고 을신충을 하고 있는데 무토가 왔는데 왜 을목이 죽어버리지? 이런 이유는 신금이 을목을 공격하거나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야. 을목이 무토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을목을 향해서 가려는 에너지가 생기는 과정에 신금이 그냥 이 먹잇감을 찔러버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무엇인가에 병화나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심장마비 뇌출혈로 맛이 가는 거지. 그렇잖아. 맞죠? 을목이 가던 길이 막혀져 버리잖아. 구조를 봐야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인가 정화께도 뭐 을사로 있거나 뭐 묘오로 있거나 뭔가 연결돼 있거나. 제가 12월에 을미 병자잖아요. 제가 기립성 혈압 장애가 있어요. 아 맞다. 병자지. 신미 을미 병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탁탁 치니까 갑자기 피 되는 거지. 장면이 뿌리겠다. 나오면 슈퍼 돌아가는 아니면 돈을 많이 줬어. 여기. 네, 돈으로 살아남았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저기 나한테 그 식당에서 뭐 사주 하나 보여주고 갑자기 하루 만에 뭐 바보 돼가지고 뇌출혈인가 뭐 됐다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그 사람 구조가 이거야.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었어. 그리고 이런 사주들이 엄청 많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발견을 못할 뿐이지. 실제로 나중에 가만히 예문들 봐봐. 을신이 있는데 무토가 오면 맛이 가버려. 죽거나 심장마비가 오나. 작년에 죽을까봐 네. 막 혼자 막 창하러 다니고 한국무용 배우고 그게 살푸는 거라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작년에 계속 그런 하고 다녔잖아요. 살핀다고. 술값도 많이 나갔을 거. 그럼요. 술값도.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작용하는 방법은 전혀 틀려. 그러니까 좀 지나면은 그 질병론에 대해서 거기도 좀 예를 들어서 병정을 뭐 소장 뭐 심장 뭐 이렇게만 봐. 근데 실질적으로 병정은 뇌랑도 관계돼 있다고. 사람들은 뇌라고 볼 생각을 안 해. 병정은 심장만이라고 생각하고 소장이라고만 생각하지. 근데 왜 뇌랑 연결돼 있겠어? 이건 어찌됐든 간에 근본적인 작용력은 정계충으로 이루어지고 병계가 연결돼 있다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까 내가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봐. 겉으로 볼 때는 병정이 닫혀야 심장이 다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런 경우보다 어떤 간접적인 요인에 의해서 병정이 다칠 경우가 훨씬 많아.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을묘, 갑인 이런 글자들이 경신, 신유 이런 글자들에 의해서 상했을 때 병정이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근데 주로 어디로 발현되냐면 심장관, 뇌출혈로 발현된다고. 급사지, 급사. 심장 스텐트 수술하고 막 이러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쏘으면 을신충의 개념을 무토가 오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나쁠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 물론 또 생국론으로 무토가 신금을 생하고 신금이 을목을 찔러서 이 멍청한 소리 나고 있다면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 애는 심장 스탠드 수술하고 뭐야? 심장 스텐트 수술 뭔데? 을미, 갑신, 을미, 갑신, 갑신, 병호, 병호, 신묘, 신묘? 그렇지. 막 이런 구조야. 그러니까 병호가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병화, 정화가 상하면 심장이 상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보니까 병호에 4, 5미로 깔려 있어. 병화가 강해도 너무 강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장이 한 10개 좀 달렸나 보다 착각한다니까. 생각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 안 그래? 아니 일간이 강해. 병화야. 그 주위에 임묘진 4, 5미가 쫙 깔려 있다고 쳐봐. 막 위에는 병정이 막 있고 그럼 심장이 몸의 한 80%를 차지해? 말이 안 되잖아. 근데도 심장이 엄청 강하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이 주위에 묘목이나 인목이 있어가지고 혹은 갑을이 있어서 신금이나 요 지지신금이나 천간신금이에서 잘리는 순간에는 오히려 더 맛이 빨리 가버려. 왜? 급소를 찔러버렸거든. 그 근본체를 유지해야 되는 오히려 심장이 있다만 하잖아. 근데 거기에 갑자기 피의 흐름이 딱 막혔다고 생각을 해봐. 심장 탱크가 이렇게 큰데 오히려 더 맛이 가잖아. 예를 들어 병화가 극히 약해. 그러면 이게 상하더라도 피의 양이 별로 필요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맞아? 논리가 맞냐고, 그치? 공장은 트지면 그렇지. 그 군공장 부도가 나도 크게 난 거야. 나처럼 이렇게 구멍가게는
아무리 부도 나도 부도 나봐야 별 남들이 할 때 에이씨 저게 부도야 그렇지만 200만 원 뭐 이런 거야. 의미가 없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어. 이게 뭐 병호가 뭐 5미로 엄청 강하다고 그래서 강하다? 아니야. 오히려 이런 경우는 5미 사이에 신금이 찡겨가지고 언제든 간에 갑을 찌르고 을을 찌르고 묘목을 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구조라고. 그리고 묘신합을 하잖아. 묘신합을 하니까 오화로 오는 피의 흐름이 언제든 묘목이 잘릴 수 있다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런 게 이제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하는 거야. 꼭 심장이라고만 보면 안 돼. 왜냐면 정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맛이 가면 뇌도 맛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뇌출혈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런데 동일한 이치로 을신 관계에서 신금이 을목을 아무리 찔러도 을목은 배째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타격이 별로 없다고. 근데 을목이 움직이는 순간 신금은 그걸 노리는 거야. 사냥감이 드디어 움직였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개, 병, 무 이럴 게 신금이 왔어. 그럼 당연히 을목을 찔르지. 그럼 왜 을목은 여전히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무토가 오면 을목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야. 무토 위에서. 에이야, 니야 이러면서 북치고 장구치니까 신금이 그래 드디어 움직이는군 타겟이 그러면서 찔러대는 거야. 그럼 그때는 좀 맛이 가버려. 그때 을목을 볼 게 아니라 병정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 만약에 을목만 있다면 그냥 지금 공황장애나 어디가 부러지고 말아. 그렇잖아. 근데 병정이 있다 그러면 심장마비까지도 가는 거야. 그치? 이해되지? 혹시 이제 이게 2개 질문을 답하기를 50분이 걸린다, 그치? 이제 질문하셔.